불포화지방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좋다는 이유는 우리 세포 속에 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으로 만일에 계속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딱딱해지겠죠. 그럼 불포화지방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불포화지방이 요거 이제 그 COOH 있고 여기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우리 쭉 이렇게 가가지고 알파 맨 끝이 뭐죠? 오메가예요. 오메가. 요 C가 오메가자에 있는 C. 요 오메가에서 몇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오메가 1, 2, 3, 4, 5, 6, 7, 8, 9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다. 그럼 오메가 9이에요. 6 자리에 있으면 오메가 6고 세 번째 있으면 오메가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명기하느냐.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이중결합의 숫자가 많겠죠. 그래서 더 액체 상태고 더 유용성이 있고 반대로 더 산패되기 쉽습니다. 오메가 3가 산패되기 가장 쉽고 포화지방이 산패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9는 뭐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 같은 거고, 오메가 6는 달맞이도 종자유, 옥수수기름, 홍화시기름 이런 거고, 오메가 3는 들기름, 아마시, 아사이베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분들이 감마리놀렌산이라 해가지고 오메가 6를 많이 드세요. 오메가 6를. 오메가 6는 염증을 초래하고 암을 초래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메가 6를 계속 드시거든요. 그렇게 먹는 이유는 오메가 6가 이제 2시리즈 말고 1시리즈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6가 적게 들어올 때는 요 경로로 가요. 요 경로로 가서 염증 치료의 효과가 있지만 대량으로 확 들어오면 이쪽으로 경로로 가거든요. 암을 초래하는 경로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6가 양이 많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오메가 6, 오메가 3의 비율로 4:1 정도가 적합하다. 그리고 암 환자라면 2 이하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인 평균치는 100:1까지 올라가요. 오메가 6를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옥수수 같은 그런 게 이게 오메가 6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계란도 높고. 그런데 소고기가 굉장히 오메가 6가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옥수수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옥수수 사료를 오메가 6 많은 음식을 평생토록 먹고 자라니까 오메가 6가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목장에서 방목한 소들은 2 내지 4:1 정도로 굉장히 아이디어한 그런 비율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 6입니다. 오메가 6를 드시면 드실수록 암의 발생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6는 당장 끊으셔야 되고 오메가 3를 많이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은 영양소가 결핍되든지 면역이 불균형이든지 독소가 과부하다. 독소가 과부하면 내하고는 뭐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데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이 독소를 자꾸 여러분들 몸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생선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영양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이렇게 분해되어 가지고 세포에 쓰이는 형태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양소가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있어야 그게 분해가 되고 우리 몸속으로 세포 속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러면 뭐 괜히 살만 찌우는 거 아니냐. 살이 아니고 이 아세틸쇼에 대해서 뭐 TCA 사이클 어쩌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모든 신진대사, 면역, 소화, 모든 생리 기능이 에너지가 생산되어야 진행이 됩니다.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면 면역도 안 만들어져. 우리 대사도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영양소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이제 요즘 말이 많은데 혹시나 저는 사실 소금에 대한 명확한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사들도 소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몰라요. 그래서 막 감론을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소금을 쓰지 않도록 소금이 암에 안 좋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위에 암을 초래한 자,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니시아에서도 저염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선요법, 막스 거선, 멕시코 와시스 병원에서 하는 그게도 무염식을, 소금을 안 먹어야 암이 낫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연요법의 대부분의 자연요법 센터에서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것도 천일염이나 볶음소금이나 이렇게 흰 소금이 아닌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도 뭐 어떤 근거하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대세는 그래요. 대세는 소금을 안 먹는 게 좋다. 그래도 나는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분은 7월 14일 날 대구에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소금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여성 호르몬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30가지 이상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30가지 이상이니까 이름을 에스트론, 에스트디온 뭐 이렇게 이름을 배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원, 이투, 이쓰리 이렇게 이 30가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작용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른 작용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 다른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용을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다. 알파 수용체는 여성스러움과 암을 촉진하고, 베타 수용체는 노화 방지와 암을 억제를 한다. 여기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현재까지 과학으로 밝혀낸 게 여기까지고, 알파 수용체를 자극하는 건 이온과 리투고, 인슐린. 암 환자들 우리 당근 먹지 말라고, 당근 먹으면 바로 인슐린이 올라가죠. 인슐린이 올라가면 바로 알파 수용체를 자극해서 암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을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베타 수용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E3가 있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베타 수용체를 자극해서 암을 억제를 해줍니다. 모든 에스트로겐이 암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E3, 에스트로겐은 암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이소플라본이죠. 콩단백질. 콩단백질을 먹으라 그러면은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대학병원에 우리 고명하신 교수님께서 유방암인데, 유방암 환자는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죠. 콩을 먹지 마라 하던데 저 김진목이는 왜 자꾸 콩을 먹으라 하노? 네가 뭔데 대학 교수보다 뭐 똑똑하단 말이냐? 똑똑합니다 제가. 영양학적으로는 똑똑하거든요. 현대학적으로는 전혀 그분한테 뭐 견줄 수가 없지만, 상하이 유방암 생존 연구라고 2009년도에 논문입니다. 2009년도 논문에 보면 유방암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쭉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콩을, 이소플라본을 많이 먹은 사람이 사망률이 훨씬 낮죠. 콩을 적게 먹은 사람이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5,000명을 쭉 추적 관찰했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5년 동안 5,000명을 5년 동안 쭉 추적 관찰한 결과를, 이게 상하이라 하지만 중국이 아니고 미국 내과 학회지의 실험입니다. 미국 내과 학회지요. 콩을 많이 먹었더니 사망률이 훨씬 줄어들더라. 그리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서 블랙호시라고,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뭐냐면은 클리마토플란이라고, 여러분 드시는 분 계시죠? 제가 처방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클리마토플란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그리고 이것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 먹고 뭐 갑자기 멘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호르몬이 아니고 식물입니다. 식물.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으로 있다 아시죠? 그런데 폐경이 50세 폐경이 딱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팍 줄어들잖아요.